남자 뭘까요? 흰수염 나고 머리가 좀 벗겨진 이 사람. 예. 춘무공 하니까 발음 조심하십시오. 춘무예요, 춘무. 예, 한자가 너무 많아서 참 죄송합니다. 자, 춘무공 이렇게 적혀 있네요. 춘무공. 발음 잘해야 되겠죠? 충무공이 아니고 춘무공이에요. 예, 충무공하면 이수진 장군이 되니까.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또 예,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총을 맞아 죽었던 한반도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 총지휘자라 할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바로 이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인데 근데 왜 이토 히로부미하고 춘무라고 되어 있냐면 춘무는 이토 히로부미의 호예요. 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 쓰고 춘무라고 했죠. 했습니다. 장춘당 공원 아실 거예요. 그죠? 남산이 아니라 이쪽 장춘동 쪽에 장춘당 공원인데 그 장춘당 쪽이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자 일본인들이 거기다가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사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등 방문이잖아요. 히로부미가. 방문이에요. 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사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당을 박문사라고 불렀어요. 박문사 부르면서 뭐냐? 이 박문사에 있는 바로 장춘동 일대 그 상기석을 뭐라고 불렀냐면 춘무산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주 치욕적이죠. 예. 그랬던 인물이에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총지휘자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람 누구예요? 만세, 일본말로 반자에 했어요. 보니까 병합조서라, 조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칙은 뭐냐면 황제급이 내리는 그 요즘 말하면 그 명령서라고 할까요? 황제가 내리는 그런 것들이 조서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조칙이라고 했네요. 병합은 뭐죠? 조선을 대한제국이지만 그래서 조선이라고 해서 조선을 합병한다는 조서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드디어 만시한테 뒤에는 일본의 그 팔경 이루를 상징하는 일본 깃발이 있네요. 예.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가운데 이야기는. 아하, 아주 고대 옛날 신공왕후가 사만을 정벌하고 임나 일본부가 그 위에 설치됐어. 한반도는 고대부터 일본의 적어도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영향하에 있었고 또는 식민지였고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단 말이죠. 빼앗겼기 때문에 그걸 되찾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일본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바로 그 침략 원흉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신공황후의 뒤를 이어서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조선을 진출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풍신수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공께서 바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 뒤에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성은 배정자예요. 배정자. 배정자. 뭐 한때는 그러니까 조선의 마타하리라고도 불렀는데 이 배정자는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이에요. 물론 조선인이었어요. 수양딸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은 수양딸인데 딸로만 있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겠죠. 여기다가 특히 뭐냐 스파이였어요. 일본의 에이전시 스파이였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매국 여성 제1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배정자예요. 예, 온갖 궁중의 비밀들뿐만 아니라 밀정 역할을 했던 여자죠. 훗날 이 배정자는 만주에 가서 독립군들까지도 스파이짓 해서 독립군들을 밀고 합니다. 예, 만주에서 그런 짓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죠? 늙어서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죠? 바로 일본군 위안부를 끌고 갈 때 요즘 말로 하면 그 브로커 역할을 했던 여자예요. 죽을 때까지 단 하나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았던 철저한 악질 실력파인데 수양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뒤에다가
바로 배정자라는 여자를 뒤에다 놓았네요. 아주 묘한 기분을 들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 다음 이것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야기의 역사가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우치 마사다케예요. 데라우치. 뭐죠? 바로 우리가 1905년 을사조약이라는 거 아시죠?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을 때, 그 다음에 둔 것이 바로 1906년부터 둔 것이 한국 통감부죠. 그래서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네, 2대 통감이 소네 아라스케예요. 그 다음에 제3대 통감은 현역 군인입니다. 육군대장 출신 바로 데라우치 마사다케고,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뭐죠? 실제로 3대 통감으로서 1910년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도 포위하고 전국에 거의 겸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바로 병합조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있었던 사람 총책임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병합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된가? 바로 초대 총독, 조선 총독부 총독이 된 인물이죠. 예, 이렇게 되고 바로 우리가 아는 1910년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무단 통치라고 있죠. 예, 바로 주범이 바로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입니다. 자, 그렇게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런 고대로부터 신공왕후가 사만을 정벌했고, 그러나 그다시 그 땅을 잃어버리자 다시 되찾기위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계승하고, 그것을 이토 히로부미가 또다시 계승하고, 마침내 데라우치 마사다케 단계에 이르러서 드디어 옛 땅을 회복했으니, 이 땅은 본래부터 우리의 땅이었으니 그것을 되찾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어떻게 가르친다? 주사의 게임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조선을 주사위로 가지고 노는데 만들어진 역사, 왜곡된 역사 날조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역사들인데 단순히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식 교재도 아니죠. 그냥 신문사에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간 신문사에서 1911년 1월 1일 날 이런 주사위기를 만들었을 때 일본 우익이나 일본의 민간 당시의 유력 언론들이 가졌던 한반도에 대한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침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고도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본인들은 이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계속 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1등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침략에 관한 블루마블길.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시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을 되찾아라. 블루마블 대작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 그런 아주 고약한 내용이 바로 이 일출신문, 히노대 신문의 조선 쌍육 주사위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아까 빠진 사람이 있었네요. 보니까 사람은 아주 건장해 보여요. 칼도 차고 있고. 근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건 뭔가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와 있어요. 위치가 밑이 아니고 위에 있으면 상당히 급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은 남주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고 다카무리라는 사람이에요. 사이고 다카무리라는 사람인데 혹시 일본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이고 다카무리는 한마디로 하면 메이지 유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메이지 유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뭐냐면 뭘로 유명하냐면 정한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한론. 한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를 정은 군대를 가지고 정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한반도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바로 정한론의 주창자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건 어디 있는 동상이냐면 일본 도쿄에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본의 우에노 공원이라고 있죠. 도쿄에 우에노 공원에 보면 이 사이고 다카무리의 동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거기에 사이고가 산책을 하는데 개를 끌고 나가는 이 장면을 만든 동상이에요. 참 다정다감한 것 같지만 내용이 다정다감하지 않아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우리 정한론을 좀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한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자, 정벌하자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다음에 국내에서 이 반발도 꽤 있었어요. 이렇게 불만에 찬 무사들의 욕구를 해외로 배출해야 된다는 필요성. 두 번째로 일본이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재물이 필요했죠. 쉽게 말하면 식량 기지라든지 원료 공급지나 상품 판매지. 그런 것을 필요했다 말이죠.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지도자들은 조선을 그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대상으로 정했을 때 조선에다가 국교 재개를 요청했는데 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쇄국 정책을 했고 그 후에 고종이 다시 대원군을 대신해서 친정을 하게 돼서도 일본에서 보내는 국교 교섭 요구를 이런저런 필요돼서 거절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랬어야 되겠는가. 아예 괘씸한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해서라도 강제로 무력으로 개항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한노입니다. 개항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정벌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주장을 했던 핵심 사람 중에 하나가 사이고 다카무리예요. 사이고 다카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게 정한론 지도, 정한론에 관한 그림입니다. 일본 바로 그 19세기 말에 니시키에라고 하는 그런 그림 양식이에요. 예, 인쇄화입니다. 예, 인쇄화인데 여기 보면 바로 정한론을 놓고서 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파가 있었어요. 이게 사이고 다카무리 같은 사람의. 그런데 이 당시에 뭐냐면 그 구미 사절단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쿠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야 그렇게 무식하게 해가지고는 국제적으로 반발만 산다. 그럼 오히려 뭐냐면 해외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에 급히 먹지 말고 천천히 먹자. 이렇게 해서 정한론을 반대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둘 다 한반도를 또는 조선을 일본의 영향이나 심지어 만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방식이나 속도,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 무료로 정벌하자는 이 그룹의 리더가 바로 사이고 다카무리네요. 사이고 다카무리 또 구로다. 예. 그다음에 에또 신베이라든지 쭉 이렇게 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절반은 정한론자들이에요. 정한론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이 오쿠보라든지 오이코 도시미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미에 사절 갔다 오니까 국제 정세를 봤을 때 그렇게 함부로 들어갔다는 오히려 열강들의 반발만 일으킨다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정한론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정한론도입니다. 예. 예,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고 다카무리 같은 사람 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대포 사무라이라고 할 거라요. 예. 결국은 이 정한론자들이 패배합니다. 패배해가지고 뭐냐면 일단은 무력 침략론, 정한론은 후퇴하게 되죠. 그런데 사이고 다카무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즉 자기가 메이지 유신에 참가했지만 메이지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메이지 정부군이 하고 충돌하게 된 것을 일본 말로는 세이난 센소라고 합니다. 선한전인데 이 선한전에 패배함으로써 자결합니다. 하나의 반역자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역적이지 않습니까? 그 자결까지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교토신문에는, 일일신문에는, 히노대 신문에는 그 반역자인데도 버젓하게 넣어줬죠.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일본인들 사이에 비록 세이난 전쟁, 서남 전쟁에서는 메이지 정부에 있어서 반역이지만 대외 침략의 역사, 일본으로서 보면 해외 진출이죠. 특히 뭐죠? 1910년에 드디어 조선 또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정한론의 간판스타인 사이고 다카무리를 정한론자를 넣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러한 역사 속에서
정한론도 하나의 한반도를 되찾으려는 노력이었지만 다만 시기나 방법이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을 뿐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이고 닭가물도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고 닭가물을 넣었어요. 어느 정도 넣느냐? 아까 주사위 놀이만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동상 그 그림이죠. 그 그림입니다. 자, 아까 개가 귀여워 보이죠? 아니에요. 왜요? 잘 보세요. 귀여운 애완견 치와와 아니에요. 사냥견 맹견입니다. 예. 예. 아주 뭐냐면 정한론이 갖는 침략주의적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동상이 아직도 도쿄 우엔의 공원에 있고 이 흉상을 교토신문은 싫은 거죠. 그래서 한반도를 일본이 되찾게 한 그러한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기억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대단히 그러니까 대평창에 있어서는 사이고 닭가물이와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공식적으로도 발행을 했네요. 일한 합방 기념이라고 되어 있네요. 1910년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나서 기념엽서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기념엽서 중에 하나를 쭉 보게 되면 아까 얼굴 기억나시죠? 서양사람 아닙니다. 아까 사이고 닭가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한일 합방에 있어서 그 선구자적 공로자 중에 하나로서 사이고 닭가물이가 엽서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좀 보셨던 게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이 하나의 요즘 말로 주사의 놀이판 일개 신문사의 블루 마블 게임에도 실릴 정도라면 식민지 시대 때 일제 강점기에 교과서에는 어떻게 실렸을까 중요하겠죠. 공식적으로. 이런 거 공식이 아니잖아요. 공식 정부 입장이 아니다. 민간에서 이럴 정도라면 교과서는 더 했겠죠.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신공항우 가장 하나만 볼까요? 바로 이 신공항우의 이른바 사말정몰과 그 위에 설치된 일나 일본부, 미남이 일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들어와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일본의 니시키에라 그러죠. 예, 19세기 말에 많이 유행했던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그렸는데 보면 알겠지만 다케우치라든지 쭉 본 게 이게 그거예요. 아까 신공황후의 그 명령에 따라서 뭐냐면 신공황후에 의해서 뭐냐면 그 야마도국의 군대가 사만 그죠 지역으로 가서 정벌을 하고 있는 지도다 하면서 가고 있는다. 이것은 뭐죠? 1850년대에서 1860년대예요. 뭐죠? 일본이 개항하기도 전에 그죠? 예, 개항했지만 매주신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급해서 뿌리면서 뭐죠? 계속 한반도를 주목하고 주시했던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낸 국사. 국사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 아니죠. 국사는 일본의 역사죠. 우리가 식민지가 됐으니까 조선 총독부 교과서란 말이에요. 예. 아동용 상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일본 사책이죠. 여기 보면 뭐 상군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요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예, 이 그림이 나오는데 네, 보면 어떻게 돼요. 신공황후가 신라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신공황후 사만정벌의 역사를 뭐죠? 교과서에 실은 거죠. 예. 아까 우리 여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을 교과서에 실다. 자, 이거는 조선 식민지가 된 이후의 교과서입니다만은 이미 그 식민지가 된 지 1년 만에 일본들이 신문사에서 만든 그림이지만 다 동일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더 큰 것은 뭐죠? 이것을 교과서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그 당시 아동일 때 바로 학교 가자마자 배운 것이 뭡니까? 아, 원래 이 지역이 일본 땅이었다? 언제부터? 신공황후 때부터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고 이게 항상 뭐죠? 요즘으로 치면 시험 문제의 필수 문제예요. 언제나 나오는 그 출제 경향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출발해가지고 이제 정벌하는 내용들이에요. 예. 또 6학년 거 상급반 거네요. 예, 초등학교 초등국사 조선총독부라고 되어 있죠. 예, 조선총독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국사예요. 제6학년이네요. 제6학년. 아, 이미지가 뭐죠? 아주 일본적이죠. 후지산, 그죠? 일장기, 그죠? 예, 요거는 뭘까요? 아, 교과서 표지가 또 특이하네요. 자, 구름이 하늘을 창조했는데 해와 새와 후지산. 후지산은 대충 맞추실 거예요. 근데 이건 일본의 상징 태양이고, 요거는 매예요, 매. 근데 정확하게 한 금치라고 하는 매예요. 예. 일본의 신무천황이라고 있어요. 신무천황. 예. 우리는 천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들은 천황이라고 하죠. 진무. 우리식 발음은 신무인데 이 신무한 사람이 일본 열도를 통일할 때 바로 신조 금빛 매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쭉 정체도 보고 또 매가 알려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치면 금치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일본 제국에 전쟁 때 공로를 세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바로 금치 훈장이에요. 금치 훈장. 우리로 치면 화랑 무공 훈장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 아, 벌써 이렇게 심상치 않죠? 예. 벌써 천황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후지산. 예. 그다음에 태양의 후손인 천황과 그다음에 바로 신무천황의 고사가 있는 신조 이렇게 합치면 뭐죠? 바로 이 국사책은 그냥 일반 국사가 아니라 이때 가르친 국사책은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책이구나,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황국사관이라고 하죠. 예, 예, 그런 내용.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나 뭐나 뭐니까 예, 해외로 진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 바로 이런 식으로 나가서 뭐냐면 천황의 은혜가 널리 퍼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한반도의 진출 이야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주, 낙동강 예일대 여기가 뭐죠? 임나일본부를 설치하는 곳입니다. 예, 이렇게 일본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 이렇게 일본 문화가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일본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드디어 나오네요. 뭐 신라의 문화를 쭉 얘기하지만 오히려 여기도 보게 되면 아까 그 교과서에 나온 건데. 여기 바로 임나일본부예요. 임나일본부를 설치다. 해외로 뻗어나갔는데 쭉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전파했다는 얘기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라 백제가 있지만 여기에 엄연하게 임나라고 하는 부분을 나왔다는 거예요. 임나일본부라고 해서 뒀다는 것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할아버지 세대들은 신건황후 사만정벌기로부터 쭉 고대로부터 한반도 남쪽, 적어도 한반도 남쪽은 옛날로부터 일본 땅이었다는 것을 강제로 주입받았고, 근데 일본인들은 이런 조작된 역사를 통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가르치게 된 거죠. 맨 앞으로 가볼까요? 네. 자, 다시 판 한번 봅시다. 자, 이제는 이 그림이 다시 이해가 되시죠? 예. 바로 이 일출신문의 조선 상륙이라는 이 놀이판은 병합 한반도를 심지어 만든 이듬해 신년 특별 별책으로서 신문 독자들을 위해서 제공한 일종의 주사의 놀이판인데 그 주제는 원래부터 조선은 일본 땅이고 그것을 되찾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역대 우리에게 침략자들을 빼앗긴 잃어버린 일본의 옛 땅을 되찾은 영웅들로 묘사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침략을 본래 우리 땅을 되찾았다는 것을 왜곡 날조하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역사 왜곡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민간 신문에서까지 이 정도 나올 거라면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교과서에서 당연히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뿌리가 오늘날 일본의 우익 사관이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독도를 다케시마 부르면서 지금 일본 교과서를 자기들 멋대로 다케시마를 집어넣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들어서 넣어서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시대의 역사 어때요? 110년 전하고 똑같죠? 예, 그것이 바로 일본 우익이 가진 침략적 그 야욕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갖는 역사 날조는 바로가 함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인들은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입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내용을 모르고 이것만 받아들이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삼인성호란 말이 있어요. 삼인성호, 세 사람이 말하면, 요즘 세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의 고사죠. 만일에 한 사람이 서울 시내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겠죠. 미친놈 이럴 거예요. 두 사람이 나도 봤어.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얘기하면 긴가민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나서서 나도 또 봤는데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말하면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과거의 일본인들은 이런 조선 총독부라든지 또는 다양한 우익신문들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주입되는 역사, 만들어진 역사를 진실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또 심지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만든 조선의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심어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식민 역사의 청산을 얘기해야 되고 또 이러한 과거에 낡고 왜곡되고 침략적인 역사관을 없애자는 데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로서 만들어진 역사. 근데 이 만들어진 역사가 110년 전만 아니라 오늘날 독도 다케시마나 일본 위안부 문제를 보고도 역시 또 한 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우익이 과거나 현재나 과거에 전혀 반성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 본질은 침략주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